자, 어디를 잠깐 한번 보시냐면 나눠드린 교재에 가만 있어 보자. 문제 번호가 몇 번이더라. 저기 보면 5페이지에 6번 문제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5페이지 6번 문제 찾았습니까? 5페이지 6번 찾았죠? 그 5페이지 6번 문제 요걸 한번 해볼 거거든요. 서울대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가 좀 독특하고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왜 진짜 뭐 이런 것까지 내나 싶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6번 문제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용해도의 온도가 어떻게 관여를 하느냐. 요 얘기부터 한번 논술을 해보라고 하죠. 요 얘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요 얘기에서 하나 생각을 해볼 건 이거예요. 짜잔. 자, 용매가 액체인데 용질이 그 기체야. 걔가 녹아 들어갈 때 용해도를 온도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보라 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바로 탄산음료. 자, 우선 얘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기체 분자, 간 인력은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액체 상태에 비해서 기체 분자 간 인력은 클까요, 작을까요? 액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비해서 기체 분자 간 인력은 클까요, 작을까요? 동phân 클까요, 작을까요? 바로 매우 작죠. 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자면 기체 분자는 분자 간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분자 간 거리가 멀면 인력은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체 분자 간 인력은 매우 작은데 그런데 어쨌거나 용해를 하고 나면 기체 분자 주변에는 뭐 기체라기보다는 일단 녹아버렸으니까 용질 분자 주변엔 용매가 이것이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왜 가까이 접근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결과적으로 액체를 이루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이 1과 2를 비교했을 때 용질 분자 입장에서는 용해 과정에서 결국 인력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인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기체 상태로 있으면 분자 간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인력이 거의 나타나질 않는데 그게 어쨌거나 물속이나 뭐 이런 물 같은 액체 같은 데 녹아 들어가면 그 기체 분자 주변에 용매를 구성하던 분자가 하여튼 가까이 접근을 해서 둘러싸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럼 둘러싸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리가 가깝고 가까워지면 인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1에서 2 과정에서는 인력이 증가한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위치 에너지는 시연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바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인력이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죠. 그게 인력 청력과 위치 에너지 사이의 수리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외부로 열이 방출하게 될 겁니다. 아이고야, 열이 방출, 이런 걸 발열, 흡열 뭐라고 하죠? 발열, 흡열 뭐라고 하죠, 제어가? 발열이라고 하죠. 발열을 그 기호 연력학 표시로 어떻게 표시를 해줍니까? 발열을 연력학적인 공식적 표현으로 어떻게 표기합니까? 기호가. 발열이면 그렇지. 엔탈피 변화가 감소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발열일 경우는 저온 조건일수록 정반응, 뭐 혹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지금의 용해 과정이 발열 과정이니까 더 자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다른 말로 차가울수록 기체가 그 액체에 더 잘 녹아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탄산음료는 그래서 따뜻하게 보관해요, 차갑게 보관해요? 차갑게 보관하죠. 그리고 차가운 상태로 마시죠. 왜냐하면 차가운 상태여야 그 액체에 기체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는 상태일 테니까 먹을 때 그 이산화탄소에 이제 팍팍 한번 터지는 뭐 이런 청량감 같은 것도 더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탄산음료처럼 액체 용매의 기체 용지를 녹일 때는 온도를 낮추어 저온 조건에서 더 잘 용해가 된다라고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되어 있는 수식 하나가 있죠. 바로 요거 K가 뭐임? K 쉬운 것? K가 뭐임? K 평형상수입니다. 그런데 이 평형상수를 지금의 경우 그 어떤 물질의 용해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평형상수가 온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죠. 바로 마이너스 짜잔, 이런 수리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H는 그 반의 어떤 변화의 엔탈피 변화, 델타 S는 엔트로피 변화죠.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쓸 때 이거 관련된 문제 많이 나왔었을 거예요. 뭐 아주 유명한 녀석인데 이때 어쨌거나 지금 발열이라고 그러죠. 발열이기 때문에 이 엔탈피 부호 부분이 여기 마이너스라고요. 그럼 앞에 거 다시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온도가 감소할수록 이 분수가 다시 증가함수가 되면서 여기에 있는 평형상수가 커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감소할수록 혹은 저온 조건일수록 평형상수가 커지고 역시 용해도가 커진다라고 이 수식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과정에서 이 온도와 평형상수의 관계를 들어서 얘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2. 자, 두 번째는 뭐 해볼 거냐면요. 물. 요거에 대한 이온 결합 고체 염의 용해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온 결합 화합물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NaCl.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Na 같은 경우, 소디움 같은 경우 1 플러스 양이온이고 염소가 1 마이너스 음이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NaCl은 보통의 상태에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뭡니까? 바로 고체가 되겠죠. 준영 오케이? 그래요. 그런데 이놈을 여기다가 물에 넣어요. 물. 자, 물에 넣어서 이렇게 용해를 시켰다고 하겠습니다. 물에 넣어서 용해를 시켰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Na 플러스 AQ Cl 마이너스 AQ 이런 식으로다가 수용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출입한 열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해열 델타 H 용해 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용해열에 대해 그럼 이것도 사실 그야말로 어떤 용지를 용매에 녹여서 보시다시피 용해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연력학적 분석을 좀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첫 번째 1 연력학적 분석입니다. 자, 이때 위로 갈수록 고에너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NaCl 고체 요거의 현재 지금 반응물 자, 그 다음 여기에 저 Na 플러스 AQ Cl 마이너스 AQ 자, AQ는 수용 상태로 녹아 있는 건데 이 녀석을 생성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 관계를 동판 무슨 열이라고 했죠? 방금 여기서 여기까지 에너지 관계를 무슨 열이라고 했죠? 용해열이라고 했죠. 델타 H 용해. 자,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면 이 해서 어떤 버추얼 스테이트 하나를 가정합니다. 시연? 버추얼 스테이트 우리말 번역? 버추얼이 무슨 말이에요? 버추얼 가상 상태입니다. 가상 상태.
그래서 이제 가상 상태를 버추얼 스테이트라고 쓴 건데 여기서 어떤 가상 상태 하나를 가정할 거냐면 바로 자 여기서 NaCl이라고 하면 NA는 보통 몇 플러스 양이온이에요? 1 플러스고요. 염소는 1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렇게 가상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이온화한 상태를 가상 상태로 두는데 이때 중요한 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바로 G 기체 상태로 나타나는 상황을 어떤 가상 상태라고 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실제로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기체상으로 나타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양이온, 음이온은 기체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은 기체상으로 존재할 수는 있으나 아주 극단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온도로 치자면 한 8000 켈빈 이상? 10,000 켈빈 이상의 열 에너지를 가해야 양이온, 음이온이 진짜 떨어져서 이온 기체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상태인데 여하튼 그런 아주 고에너지 상태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때 Q형 이게 이렇게 되는 변화 과정의 열량 변화를 뭐라고 할까요? 배웠어요 학교에서. 중간고사 크게 정답! 박수! 잘했습니다. 시연이 박수가 힘이 없어요? 네? 시연이 박수가 힘이 없어요? 지금 원래 힘이 없어요. 진짜요? 시연이만 박수. 잘했어요. 규영아 기분 좋죠? 그렇지. 시연 친구들한테 박수 쳐줄 때는 좀 힘있게 쳐줘야죠. 네. 그래요. 좋았어요. 이때 요 양이온, 음이온이 기체 상태에서 고체가 된다고 할 때의 에너지를 보통 U라 쓰고 무슨 에너지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격자 에너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 격자 에너지 반응은 항상 그 부호가 음수입니다. 다른 말로 이 격자 에너지는 항상 발열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요 양이온, 음이온이 고체 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양이온, 음이온이 수용액 상태로 되는 요 변화 과정에 대한 에너지도 있어요. 그러면 동판 여기서부터 요까지 에너지 관계를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동판 민환이가 좋아요? 준영이가 좋아요? 민환이가 좋아요? 준영이가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평소에는 민환이랑 잘 안 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준영이가 늦게 와서요? 그렇구나. 그러면 준영이는 동환이랑 앉고 싶었던 거예요? 같이? 그래요. 그러면 어쨌건 준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를? 네. 노원? 여기서 여기까지 에너지를? 저 고개 푹 숙이고 그거 뭐야 나랑 눈 안 맞는 쟤요? 여기서 여기까지 에너지를? 네. 버르바 델타 H 슈화. 우리말 번역은 슈화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슈화. 자, 요 연력학적 정의를 아셔야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기체, 알겠죠?
기체가 고체가 될 때 격자 에너지. 알겠죠? 기체가 될 때 이것만 규영이가 맞췄네요. 규영이 대단해요. 규영이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기체가 수용액이 될 때의 에너지 관계를 시화. 아시겠죠? 시화. 그리고 고체 용질이 그게 수용액이 되는 그 에너지 관계를 용해열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관계 속에서 용해열 그리고 저기에 있는 격자 에너지 그리고 저기에 있는 수화 에너지 이 세 개 사이에 에너지 보존 관계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이 사이 에너지 보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사이 에너지 보존 관계 어떻게 돼요? 자, 돈 어떻게 돼요? 어. 어. 오, 그래, 그래? 뭐 나쁘진 않아. 에? 뭐 뭐라고? 카톡이 왔다고요? 어? 어. 단톡이 누가요? 아, 시우요? 아, 시우 라이브로 보려고 하나? 아, 지금 이게 라이브로 안 찍고 있는데. 라이브로 안 찍는 이유는 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거 에? 뭐라는 게 진짜? 어? 그럼 그렇지 않아. 내가 하는 얘기 중에 그 가치 없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좀 그건 개인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그거 때문이 아니고 여기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여기서 라이브를 찍으면 이게 소리가 끊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아이폰으로 찍은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저번 주까지 다 올렸는데 지금 시우가 라이브로 그 시우한테 물어 저기 누구냐 규영아 시우한테 얘기 좀 지금 라이브로 들을 거야 한번 해봐요. 여기 인터넷 상태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녹화만 하고 있다고 좀 해줘봐요. 이따 저녁에 내가 올린다고. 아니면 지금 볼 거면 라이브로 바꾼다고. 지금 볼 거면 라이브로 바꾼다고. 해줘 볼래? 저녁에 양치로 롤드컵 봐야 돼서 안 되는데. 뭐라고요? 지금 몇 시냐? 11시. 10시. 안 마치고 뭐야? 지금 본대요? 대답 빨리 안 하네. 그래. 끊겨가지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지금 어반브릭스 올 수 있어요? 어반브릭스는 훨씬 쾌적해요. 교실 그 자리가 어디네? 어? 자리가 어반브릭스 간다고. 다음 주? 부터 하면 어때요? 전 좋습니다. 의자 좋아요. 왜냐면 어반브릭스 가면 훨씬 쾌적하거든요. 시원하 그죠? 네, 훨씬 쾌적하고 칠판도 높고 칠판도 새 거고 그다음에 저기 규영이가 볼 수 있는 거울도 있어요. 거울 없는데요? 거울 있어요. 세면대? 네, 세면대 위에 하트 거울도 있어요. 그럼 가면 커피 타 먹어도 돼요? 그거 당연하죠. 가면 레몬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 아이스크림도 사주시나요? 그럼요. 그럼 여기서 사주면 뭐라고요? 뭐 아이스크림이요? 근데 의자 써도 돼요? 예. 의자 10개 있어요. 책상 이렇게 안 있는 거예요? 앞에 10개 있는데 보통 8명 앉으면 꽉 차긴 하죠. 근데 그것도 내가 쾌적하게 하려고 조금 둔 거지. 꽉 채우면 더 탈 수는 있는데. 근데 요 숫자면은 딱 거기 좋은데. 그래서 교수님 시우한테 연락 왔어요? 시우는 답장이 없습니다. 답장이 없어요? 그래요. 자, 어쨌거나 anyway. 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에너지 보존 어떻게 돼요? 요 사이에 에너지 보존. 바로 봐. 이러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교영아 이렇게 생각돼요? 네.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에너지 보존이라고요. 라이브 볼게요. 라이브로 본대요? 알았어요. 라이브 본대요. 알겠죠? 알겠죠? 에너지 보존이죠. 자, 보이세요? 보고 있죠? 그러면 이 에너지 보존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마이너스 격자 에너지에 델타 H 플러스일까요? 왜? 자, 봅시다. 어쨌건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것을 가상 상태이긴 하지만 얘를 반응 중간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의 반응열이 지금 용해열이니까 이 반응이 반응물에서 요 중간 상태로 요렇게 스텝 1 첫 번째 변화 과정을 거치고 그런 다음 얘가 여기서 요렇게 스텝 2 변화 과정을 거쳐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시원아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때 이거 잘 봐요. 격자 에너지는 뭐가 되는 반응이에요. 격자 에너지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체가 고체가 되는 요 방향이 격자 에너지 방향이죠. 그런데 지금 반응열 측면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스텝 1이죠. 그럼 이제 격자 에너지 방향과 스텝 1의 방향은 방향이 서로 같아요?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경우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의 뜻은 반대 방향. 그 다음 스텝 2는 수하열과 다른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에요? 방향이 같죠? 그럴 경우는 앞에다가 플러스를 넣어서 표기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용해열은 마이너스 격자 에너지 더하기 수하 엔탈피인 것입니다. 알겠죠? 이때 그런데 내가 또 뭐라고 그랬었냐면 격자 에너지가 됐건 수하 에너지가 됐건 자 격자 에너지는 지금 이제 항상 발열이라고 했는데 이 수하열도 이게 또 항상 발열입니다.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하열은 또 언제나 항상 발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격자 에너지도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수하열도 부호가 사실 마이너스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격자 에너지를 빼고 수하 에너지를 더하고인데 묘한 건 마이너스를 뺀 다음에 마이너스를 더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 용해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봐. 그냥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는 빼고 마이너스는 더하고 계산하기가 편리해. 조금 약간 아리까리하지. 그래서 이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편의상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 바로 격자 에너지의 크기 빼기 수하열의 크기.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더해진 거니까 앞은 양수라서 그걸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고 마이너스에 플러스니까 얘는 빼기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주면 오히려 이게 생각하기가 조금 더 편리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시원하겠어요? 알겠어요? 알긴 뭘 알아요. 시연이 나하고 수업했는데 이거 기억나요?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래요. 작년에 했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그때 지금 까먹어.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거 잘 봐요. 지금 잘 봐요. 내가 이거 발열이라고 그려놓은 것 같아요. 흡열이라고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규영아? 이거 발열인 것처럼 보여요? 흡열처럼 보여요? 요거 흡열입니다.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자, 여기 쓸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자, 우선 1 했고 2. 그런데 얘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격자 에너지의 크기와 저 수하열의 크기를 비교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더 큽니다. 보통 저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바로 저기에 있는 용해열의 부호는 양수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어요? 시연아 뭐예요? 얘 부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입각하면 양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엔탈피가 양수다. 발열 흡열 뭐겠어요? 발열 흡열 뭐예요? 흡열이 됩니다. 흡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는 흡열이니까 저온, 고온 어디서 반응이 더 잘 진행되겠어요? 고온 조건에서 더 잘 일어나겠죠. 흡열 반응이어서 고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다. 이해해요? 시연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동판, 흡열 반응이라 고온 조건이면 더 잘 된다.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만약 예를 들어 물 같은 데다가 고체 덩어리를 넣어서 녹이려고 한 막 그런 예정이라고 쳐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고체 부스러기 같은 거를 물에 넣어서 이렇게 막 녹일 예정이에요. 근데 세상 모든 만물이 물에 다 녹나요? 꼭 그런 건 아닌가요? 잘 안 녹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안 녹을 때 이걸 빨리 녹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녹지? 할 때 우리는 그냥 경험적으로 걔를 냉장고에 넣으려고 해요? 끓이려고 해요? 그냥 경험적으로. 뭘 잘 녹여서 잘 안 되면. 보통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보통 끓이죠. 끓일 경우에 용질들이 더 잘 녹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고온 조건에서 용해도가 증가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용의 엔탈피는 흡열 반응이고 보통의 경우 수화의 열보다 격자 에너지가 크기가 더 크다 이런 말이지. 뭐 말인지 아시겠어? 알겠죠? 그리고 이것을 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용해열이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흡열의 경우는 주변 온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흡열의 경우는 주변 온도가 감소할 수 있죠? 맞나요? 맞죠? 흡열 반응에서 차가워지잖아요, 보통. 발열은 차가워져요, 뜨거워져요? 발열은. 규영아, 발열 반응은 차가워져요, 뜨거워져요?
뜨거워지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종이가 있어요. 종이 불 붙이면 활활 탈 거 아니야. 활활 타는 건 발열 흡열 뭐예요? 활활 타는 건 종이 활활 타는 건 발열 흡열 뭐예요? 발열이잖아요. 그럼 발열이면 차가워진다 그래요? 뜨거워진다 그래요? 발열은 뜨거워진다고 하고 그럼 역으로 흡열은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어떤 응용이 가능하냐면 이런 응용이 가능해요. 자, 보통의 조건에서 아이스에다가 워터가 같이 있어요. 규형 몇 도예요? 0도죠. 아이스하고 워터가 같이 있으면 무조건 0도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소금을 용해시켰다고 칩시다. 여기다가 팍팍 쳤어요. 팍팍 첨가했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물과 얼음이 있는 상태에다가 소금을 팍 넣잖아요. 그러면 영하 10도씨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죠? 이거는 여러 가지 효과가 섞인 건데 지금처럼 이 과정이 흡열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바로 어느 점 내림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물에다가 소금 같은 비발성 용질을 섞으면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효과들에 의해서 온도가 팍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갑자기 뭘 차갑게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시원한 음료수를 대접하고 싶어 여름에. 근데 마침 어제 사놓은 그 음료수를 냉장고에 안 넣어놓은 거야. 실온에 방치해서 뜨끈뜨끈해. 그럴 때 빨리 차갑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떡하냐면 물, 얼음, 소금 팍. 알겠어요? 그럼 갑자기 온도가 영하 10도 이상으로 확 떨어져요. 거기다가 음료수를 넣어두면 금방 시원해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귀해요? 왜 이렇게 뜬모를 미소를? 이렇게 뜬모를 미소를 짓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건 아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그 우상에서 조금 더 웃어 막. 이거 내가 뭐 실수한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좋아. 자,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지운다.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A 다음 3. 그런데 종종 격자 에너지 크기와 수화열을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끔 저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용해열의 부호가 발열, 흡열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는 발열, 흡열 뭐가 되겠어요, 규영아? 바로 발열이 되겠죠. 맞아요? 발열이 되겠죠? 그래서 발열이 된다면
주변 온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동안. 발열이면 주변 온도는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오, 바로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예시를 여러분들은 아느냐? 네, 알아요. 그냥 상온에 있는 물입니다. 보통 조건에 있는 물에다가 뭐를 녹일 거냐면요. NaOH 고체를 녹일 겁니다. 그래서 얘를 NaOH 수용액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는 매우 뜨끈뜨끈해집니다. 확연히 느껴질 정도로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넣어주는 NaOH 질량에 따라 온도는 달라지겠지만 어쨌건 처음 온도보다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연력학 실험이나 산량리 실험 등에서 물에다가 NaOH 고체를 넣어서 NaOH 수용액을 만들 때 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말을 분명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관련된 연력학 문제도 되게 많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온도가 뜨끈뜨끈해진다? 그건 발열 반응이란 얘기고, 발열 반응이란 얘기는 아까 이 상황에서 격자 에너지에 비해 되려 수하열의 크기가 더 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경우는 당연히 어떤 조건에서 용해 과정이 더 자발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연아? 여기 뭐 넣어야 돼요? 바로 저온이겠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니까 저온 조건에서 더 잘 일어난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기체를 물에 녹일 때는 언제나 발열이거든요. 그런데 고체를 물에 녹일 때는 발열일 때도 있고 흡열일 때도 있어요. 흡열이 오히려 좀 더 많고요. 발열은 약간 종종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쭉 알겠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 연력학적인 내용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그럼 이제 바로 2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우가 봐야 돼서 여기서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현실 도수.